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보수 진영에서 이런만 되면 알만한 두 분이 상당히 이제 격렬한 그런 논쟁을 벌이고 있네요. 치상 논쟁인데 그걸 실황 중계하듯이 그렇게 내보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자, 이 보시면은 이제 한 분은 법조인이고 이제 그분 말씀의 요지는 어떻든 보수 진영은 단결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안위와 관련해서 돌발 사건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보수 지지층들도 힘을 모아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나 한동훈 당대표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모두 협조해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을 일관되게 이제 펼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우려하는 것은 이제 중도에 예를 들면은 불상사가 발생해서 윤 대통령이 혹시 뭐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한국이 홍콩과 유사한 그런 길을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든 윤 대통령의 안위와 관련해서는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신 분들이 힘을 모아 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펼치시고, 또 한 분은 이제 대학 교수 출신으로서 최근에 이렇게 보수적인 그런 발언을 통해서 많은 그런 지지자를 모으고 인기를 얻는 그런 교수분입니다. 이제 그 교수분 주장은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 법조인 출신의 말씀은 좀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법조인 출신의 이야기로는 이제 지식인답게 좀 지나치게 낭만적이다. 뭐 어찌어찌해서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보수 진영의 재건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도 본인은 감수하겠다, 아마 그런 주장을 펼치시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보호를 위해서 보수 진영이 대동단결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주장을 펼치시는 분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보수 농객이자 대학 교수분에게 대단히 공격적인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당신처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굉장히 진영 전체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두 분이 격렬하게 이제 부딪히는 그런 내용을 이제 오늘 접하게 됐습니다. 그걸 접하게 된 것은 제가 가끔 이렇게 들어가 보는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한 젊은 변호사분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두 분 사이에 이런 격론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된 겁니다. 미래와 관련해서 두 분이 좀 다른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한국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수적인 농객이자 대학 교수분이 보는 미래하고, 그 다음에 젊은 법조인 변호사가 보는 것이 충돌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제 격렬하게 서로가 이제 다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이 갖고 있는 그런 격돌에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논점, 윤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뭐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고 제가 두 분의 논쟁을 보면서 갖게 된 생각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홍콩이 되고 무슨 뭐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일단 선거를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아니면은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이라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옳지 않은. 그러니까 보수 진영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정책이나 윤 대통령의 언행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겠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와 관계없이 법과 헌법이 보장된 그런 권한과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헌정 질서의 안정이란 그런 측면에 보면은 반드시 필요하고 한 번 정도 그런 불상사를 우리가 겪었으면 된다는 거죠.
두 번, 세 번 그렇게 겪을 만한 그런 일은 아니다. 아마 대체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중도 퇴임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입장은 법과 헌법이 보장한 대로 대통령 임기를 보장을 해서 대통령이 평화롭게 그렇게 권한을 내려놓고 떠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하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만일에 불상사가 발생해 가지고 윤 대통령이 중간에 그만두시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분명하게 언급한 것처럼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퇴임 절차를 밟아서 2027년도에 대선을 거쳐 가지고 차기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모든 것을 깔끔하게 마무리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물러나더라도 그 결과가 다르겠느냐.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 소개해드린 그런 변호사분은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도에 윤 대통령이 그만두시게 되면은 콩콩처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저는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그런 퇴위 절차를 통해서 나가시든 아니면 중간에 나가시든 간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은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르지 않을 거가 그냥 추측이나 추론 정도가 아니고 과학적 증거의 바탕을 두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이렇게 분석해 보게 되면은 선거가 정상에 가깝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가까운 지난 4월 10일 총선도 그렇고, 그리고 더 가까운 10월 16일 날 보궐선거도 그렇지 않습니까? 10월 16일 날 보궐선거를 분석해 보게 되면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종로구하고 몇 구만 분석을 해 보게 되면 아마 전체 다 선거구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서울시 교육감은 사전투표장에 오는 두 사람당 한 표씩을 집어넣어 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곡성군수, 인천광역시의 강화군수, 뭐 그런 경우는 대부분 부산시 금정구의 금정구청장 사전투표장에 9사람이 올 때마다 유령 사전투표자 수 한 장이 조성돼 가지고 전산적으로 실물적으로 더해진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뭐 예를 들면은 의혹을 제기하는 차원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종 선거 결과를 분석해서 얻은 거지 않습니까? 10월 16일 날 그 보궐선거에서 유일하게 정상적인 선거는 영광군수 선거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영광군수는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지역은 그렇게 사전투표에 손을 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게 한 가지 사례가 아니고 10월 16일 보궐선거, 4월 10일 총선, 2020년 10월 뭐 16일인가 10일인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 전에 2020년 4월 보궐선거, 그 전에 2020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부가 다 여러분들 뭐죠? 동일한 그런 숫자상의 규칙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윤 대통령의 퇴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든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간에 권력이 어디를 향할 거는 뭐 거의 정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오늘 보니까 이재명 측에서 이제 집권 인수단을 출범시켰더구먼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뭐 과장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일어난 것을 분석해 가지고 선거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뭐 윤 대통령 이후에 벌어질 상황이라는 것은 미래 일이기 때문에 100%가 확신할 수 없지만 99%는 예상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의 논쟁을 제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